역사야담, 가래 때문에 벌어진 일. 유공이 젊었을 때 같이 공부하는 친구 17명과 함께 충청도에 내려왔다가 해가 저물어 주막에 묵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녁을 먹은 뒤 친구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왁자지껄하게 주먹질 발길질로 힘겨루게 하며 서로 농지거리를 하였습니다. 농지거리는 점잖지 못하게 마구 하는 농담을 이르는 말입니다. 어험, 내가 가장 힘이 세지. 한 친구가 이처럼 허세를 부리자 방구석에서 집신을 삼던 사람이 혀를 차며 웃었습니다. 일행이 쳐다보니 50살쯤 되어 보이고 덥수룩하게 수염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분이 나빴기에 왜 웃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더욱 불쾌해진 젊은이들이 재차 다그치자 그제야 그가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자네들은 부잣집 자제 같은데 곱게 자랐을 그대들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 말을 마친 그는 자신의 오른팔을 굽혀 방바닥에 세우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대들 중 누구든 힘을 써서 내 팔을 눕혀보시게. 두 사람이 함께 시도해도 괜찮네. 그러나 만약 내 팔을 눕히지 못하면 술을 한턱 내야 할 것이네. 한 젊은이가 먼저 나서서 그의 팔을 눕혀보려 했으나 팔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두 젊은이가 함께 굳센 팔을 눕히려 안간힘을 썼지만 시각장애인의 팔은 우뚝 선 채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감탄했습니다. 정말 무척 힘센 장사로군. 이제 알겠는가. 힘으론 누구도 나를 당할 수 없음을. 시각장애인은 한바탕 웃고 나서 술을 가져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술을 내주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젊은 혈기를 한번 꺾어주고자 했던 것뿐이니 달리 생각하지 마시게. 젊은이들은 그 말뜻을 절반만 이해한 채 술을 마시면서 측은한 심정으로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대단한 장사인데 앞을 못 보다니 안 됐어. 그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더니 눈을 비비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가래로 인해 이렇게 됐지. 정령 가래 때문이야. 연거푸 술을 마셔 얼큰해지자 그는 젊은이들에게 지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충청도 사람으로 본래 눈이 정상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힘이 좋아 제법 큰 바위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힘자랑은 잠시뿐 집안이 가난하여 먹고 살 길이 막막한 터라 그는 남에게 품을 팔며 살았습니다. 힘이 좋아 서너 사람 몫을 해내므로 마을 사람들은 돈을 조금 더 얹어주더라도 다투어 그를 찾았습니다. 그래봐야 날품팔이라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고 그날 쓸 생활비를 빼면 술은 어쩌다 사 마실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힘만으로는 가난을 벗어나기가 참 힘드네. 그렇게 몇 해가 흐르던 어느 해 여름 큰 비가 내려서 농가 밭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하여 그는 제방에 둑을 터서 논에 물을 뽑아내려고 한밤중에 큰 가래를 메고 나갔습니다. 동트기 전에 일을 마치고 둑 위에 올라가 쉬고 있노라니 옆에 놓은 가랫날이 달빛을 받아 번쩍거렸습니다. 가래야, 흙을 떠서 던지느라 고생 많았다. 그가 가래에게 혼잣말로 농담할 때 마침 지나가던 나그네가 갑자기 지고 가던 짐을 길가에 벗어 던지고는 허둥지둥 어디론가 도망쳤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으나 곧 날이 밝았기에 그가 그리로 가서 짐을 살펴보니 그 안에 100냥이나 되는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거금을 버리고 갔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문에 젖은 그는 이내 이렇게 짐작했습니다. 올해 흉년이라서 일거리 도둑이 날뛴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아마도 그 나그네가 번쩍거리는 가랫날을 칼날로 오인하고 놀라서 나를 도둑으로 여기고 불이 나게 달아난 것이리라.
그는 일부러 그리 한 일도 아니고 저절로 굴러 들어왔으므로 가져간들 무슨 잘못이 있으랴 싶어 그 돈을 가졌습니다. 뜻하지 않은 목돈이 생기자 그는 집을 짓고 장가도 들었으며 더는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술과 고기를 즐겼습니다. 또한 도박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날을 보냈으나 오래지 않아 돈이 떨어졌기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웃집으로 품을 팔러 가고자 가래를 메고 일어서다가 문득 가래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래야, 내가 나와 함께 남의 집에 품을 팔며 고생하기보다는 이번 한판으로 편안한 생활을 누려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오후, 너도 동의한다니 그렇게 하마. 그는 그날 해가 저문 뒤에 동네 밖으로 나가 으슥한 곳에서 사람을 기다려 가렛날이 번쩍이끔 휘두르며 접근했습니다. 다가오던 사람은 칼을 든 강도로 오해하여 짐을 놓고 달아났습니다. 역시 가렛날이 통하는군. 그는 짐 속에 든 돈만 챙겨서 며칠을 살았고 한 번만 하려던 강도짓을 다시 또 행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의치 않으면 내일은 다른 곳으로 가서 가래를 휘둘렀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간혹 짐을 내놓지 않으려는 자가 있었으나 그가 한 손으로 밀면서 짐을 낚아채면 그 힘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렴, 이 세상에서 내 힘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초저녁에 가래를 들고 으슥한 길목을 가로막았습니다. 곱상한 용모에 행색이 부유해 보이는 나그네가 말을 타고 오다가 흠칫 놀라 멈춰 섰습니다. 그는 나그네가 탄 말에 머리를 툭 치면서 협박했습니다. 이 말과 안장을 여기 두고 가시게. 나그네는 몸집이 큰 강도의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말에서 내려 말고삐를 순순히 건네주었습니다. 강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그네에게 옷도 모두 벗으라고 불렀습니다. 나그네는 털가죽으로 된 가옷을 벗어들고 허리를 굽혀가며 말했습니다. 장사 어른,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속옷을 벗겠소? 이 가옷은 100냥은 넉넉히 될 터이니 받으시고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그렇지만 강도는 그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가래를 휘두르며 더욱 위협을 가했습니다. 어림없는 이. 당장 옷을 모두 벗으시게. 그 직후 나그네의 발길질에 강도가 나가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무술고수인 나그네가 겨우 정신 차린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가족과 말을 주었거늘 기필코 사람을 죽이려 속옷까지 빼앗으려느냐? 그러면서 나그네는 강도에게 죽여 마땅한 놈이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더는 날강도질을 못하도록 조치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도가 뭔 말인가 싶은 표정을 지을 때 나그네는 주먹으로 강도의 두 눈을 세게 쳤습니다. 강도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기절했고 눈이 터져서 이후 다시는 세상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이웃 사람이 그를 발견하여 집에 오보다 놓았으나 간신히 죽음을 모면한 그는 바로 집을 나와 20여 년간 저자를 떠돌며 동냥하거나 집신을 삼아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고백한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자처한 일이니 누구를 탓하겠냐면서 무릇 힘이란 쓸데를 가려서야만 사리에 맞고 지나친 무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말을 마쳤습니다.